네, 정자님. 새해 첫 분석입니다. 2021년. 항상 더 건강하시고요. 가정의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첫 종목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126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은요. 엑시콘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에 들어있는 종목이다 해서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기업인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는 좀 더 제가 좀 더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요. 항상 같이 공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이버에 하태민 치시면요. 제 카페랑 유튜브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자료들 많으니까 자, 오늘은 엑시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리포트 쓰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5분만 시간 내시면 되고요.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엑시콘이라는 회사를 보면요. 작년 3분기부터 매출 성장이 좀 두드러지군요. 자본금도 52억이니 자본금 사이즈도 좋고요. 뭐 하는 회사냐? 자, 조금 말은 이렇게 스토리지 테스트 하면 이거는 그냥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요즘은 옛날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알잖아요. 막 둥그래 가지고 옛날에 꼭 그 CD 판도라 가듯이 요즘은 그런 거 안 쓰죠. 점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거 테스트 보시면 메모리 테스트는 메모리라기보다는요 D램 테스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D램도 있고 낸드도 있잖아요. 그냥 D램 테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주 내용은 낸드입니다. 그래서 낸드가 생산량이 늘고 많이 되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쪽 테스트가 필요가 많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D램은 또 D램 DDR5 자 밑에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3분기는요 둘 다 괜찮았어요. D램하고 낸드하고 다 테스트가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확정가를 했는데요. 이 분위기는 계속될 것 같다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테스트라는 건 여기는 D램이다 보시면 되고요. D램 테스트다 보시면 DDR 지금 DDR4가 주력인데요. 5로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 테스트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 그랬죠. 네, 이걸 테스트한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D램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년에 D램 부분은 2020년 정도 투자를 2020년 정도 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미국의 D램 관련주들은 좀 빠졌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D램 부분은 뭐 2020년보다 크게 늘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망반인 파인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낸드 쪽은요. 내년에 투자를 굉장히 늘린다. 제일 많이 늘리는 데가 이제 파운드리 쪽입니다. 파운드리라는 것은 그 시스템 반도체, 흔히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 달래, 퀄컴이 삼성전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 만들죠. 네, 그래서 엑시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노트북에 이제 스마트폰의 CPU라고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나 이미지 센서 같은 것을 삼성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만들죠. 어쨌거나 내년에는 파운드리를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낸드를 두 번째 투자하고 D램은 올해 정도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테스트는 당연히 낸드 쪽이라서요. 네, 내년에도 견고하겠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D램 쪽이 그냥 끝납니까? 그건 아니죠. D램 쪽에 삼성이 투자를 좀 덜 하는 거는 조금 아쉬우나 내년에는 DDR5 쪽으로 이제 서서히 꽃이 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DDR5로 옛날에 2016년, 17년에 DDR4로 갈 때, DDR3에서 4로 갈 때 엑시콘 매출이 한 30% 늘었어요. DDR3에서 4 갈 때는요, 사실 좀 변화가 크지 않았다.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DDR
3에서는 테스트 장비가 DDR4에다 써도 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한 50% 정도 변화가 있었다. 근데 DDR4에서 5는 전혀 다른, 크기도 달라지고요, 집적도도 다르고 속도도 달라지고 다 달라서 이번에는 100%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RAM에 대한 투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는 별로 능가하지 않더라도 DDR5로 가기 때문에 이 관련 DRAM 테스터, 메모리 테스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회사가 낸드나 DRAM 메모리만 가지고 얘기하면 좀 아쉽습니다. 너무. 그런데 SOC란 게 시스템 온 칩이란 얘기입니다. 시스템 온 칩인데요. 여기가 이제 주로 이미지 센서라든지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든지 DDI라든지 뭐 이런 거를 시스템 온 칩으로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DDI라는 것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거든요. 우리가 OLED 같은 거 화면을 꺼, 뭐 색깔을 짙게 해, 엷게 해, 이렇게 지시하는 반도체라 보시면 되겠어요.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실리콘웍스가 대표적인 요거 설계하는 회사죠. 그래서 요거 테스트 장비는 이미 이제 실리콘웍스로부터 통과를 받았습니다. 품질 테스트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주목받는 게 이미지 센서, CMOS 이미지 센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카메라,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다, 시스템 반도체다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국책과제로 삼성전자하고 같이 테스트 장비를 만들어서 2021년부터는 이제 매출이 본격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이 회사는 메모리 위주였습니다. 테스트가요. 그런데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비메모리도 장비도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죠. 일본의 어드밴스드라고요. 뭐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장비는 미국의 테라다인, 일본의 어드밴테스트 두 회사 꽉 쥐고 있는데요. 어드밴테스트가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장비도 이제 진입한다. 이 부분도 상당히 프리미엄 요인이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Embedded Memory Test with Burn-in. Burn-in이라고 하면 아주 고온을 100도 이상, 한 120도 이상 고온을 만들어. 반도체 하는데 그렇게 고온 테스트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반도체가요, 아주 24시간 풀로 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열 많이 납니다. 그 시스템들에서 열이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도 뒤에 보면 뒤에 막 팬 들어가면 열을 식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온에서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대비해서 아주 초고온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도 이제 매출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 포인트는요, 메모리 부분에서는 DDR5로 간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뿐만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본격화되는데 이게 장비 국산화다. 이런 측면에서 이 회사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프리미엄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 종목은요, 단타로 뭐 매매할 성격은 종목 아닙니다. 느긋하게, 좀 길게 느긋하게, 반도체 장비 중에 좀 길게 느긋하게 좀 편하게 갖고 갈 만한 종목이 몇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엑시코는 길고 느긋하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프리미엄을 받는다면 기관 매수 들고 프리미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 제품이 출하됐다, 판매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DDR5 쪽 장비가 본격적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들도 호재가 될 부분이에요. 그런 건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길게 보면 한 2만원 정도 갖다 놓더라도 또 2만원 넘기더라도 뭐라고 할 종목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다는 길게 느긋하게 보유할 종목이다,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새해 첫 종목이었는데 올해도 여러분들께 좀 많은 기업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투자자님들, 우리 CEO님, 저는 프로님들이라 부르는데, 프로님, 우리 주식 투자는 CEO님들, 네, 새해에는 꼭 기업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